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요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른바 친윤 정치인들과 이 친윤 유튜버들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런 얘기가 주류 얘기가 아니라는 거 저 알고 있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뭐 구독 취소하겠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실제로 취소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사람들을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친윤들의, 그리고 또 친윤 유튜버들의 말도 안 되는 망상적인 얘기와 말도 안 되는 망상적인 현실 파악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 총선은 우리가 말아먹었었고요. 그리고 총선을 말아먹고 그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진실이 무엇인지 알리지 않아 가지고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끔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재명이가 대통령 될 수 있는 저 가능성을 만들어 줬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계엄 선포는 최악의 한 수였습니다. 최악의 한 수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최악이었어요. 아무리 제가 어떻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이거에 대한 압박이 오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돌파하기 위해 가지고 명태균 이슈 같은 걸 돌파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 때문에 계엄을 했다라는 게 사실 팩트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만약에 진짜 그때 계엄을 안 하고 시간만 또 걸렸다라고 한다면 3년 동안 그냥 버티기만 했더라도 이재명이는 정리가 됐을 겁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재명이만 없으면은 저는 사실 정치권에서 뭐 누가 사실 대통령하고 큰 지금 차이는 없다라고 봐요. 이재명만 아니면 됩니다,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김부겸 같은 사람도 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만 아니면 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탄핵당하지 않았다면,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이재명이가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명확한 팩트입니다. 이거를 그런데 지금 친윤과 친윤 유튜버들은 부정하고 있잖아요. 왜 탄핵이 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합니다. 아니, 계엄을 선포했고 실패했는데 어떻게 탄핵이 안 됩니까? 계엄을 선포하고 실패했는데 탄핵이 안 돼요?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럼 도대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그 얘기에 공감하는 극성 지지층 20% 정도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국민,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국민 가운데 99.99%는 윤석열 계엄은 미쳤다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합니다.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한다면 누구한테 맞는 메시지를 내야 되겠습니까? 20%? 20%를 챙기면 선거 필패예요. 지난 총선도 그렇게 해가지고 망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눈가기를 친윤과 친윤 유튜버들이 다 막았죠. 압도적인 국민 다수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에 대해 가지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강력하게 입장을 내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라고 생각했지만 시간 얼마나 끌었습니까?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의대 정원 문제 이거 숫자에 집착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끝까지 집착을 했죠.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들은 이종석 건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빨리 사퇴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간을 끌었습니다. 왜 도대체 그런 일들이 나타났겠습니까? 옆에 있는 그 딸랑이들 때문에. 딸랑이들이, 친윤들이 딸랑딸랑거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귀를 막아버린 거 아닙니까? 보수 유튜버, 그 친윤 쓰레기 유튜버들이 이거 아무 문제 없다, 김건희 여사 피해자인데 뭐하러 사과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현실 파악을 못하냐고요. 총선이 한 달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총선이 한 달 남은 시점에서 런종섭 논란이 터지고 대파 논란이 터지고 김건희 여사 논란이 터지고 황상문지 무슨 뭐 회칼 발언이 터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몸을 낮췄어야 되는 것인데, 보수 유튜버들, 그 쓰레기 친윤 유튜버들의 얘기를 듣고 대통령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쓰레기 친윤 정치인들의 그 얘기를 듣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제가 진짜 이 인간들이 가짠타라고 생각하는 게, 그 총선을 그런 식으로 말아먹었는데 그 이후에 반성하답니까? 친윤 이 인간들이 반성을 했습니까? 아니죠. 한동훈 때문에 졌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미친 거 아닙니까? 제가 객관적인 팩트를 몇 번이나 이따가 또 여론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그때 비대위원장으로 와가지고 3월 첫째 주까지 했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그 체제였죠, 그렇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6%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갑자기 급락했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이. 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명백한 팩트입니다. 그런데 친윤 유튜버들은 끊임없이 뭐라고 했던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
동의하는 25%의 사람들한테만 맞는 얘기를 계속해가지고 하고 슈퍼챗 땡기고 그리고 조회수 발휘했죠.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25% 가지고 어떻게 선거를 치릅니까? 당연히 완패였죠. 그 이후에 그런데 명백한 이 팩트를 부정하고 한동훈 때문에 졌다라고 하는 개미친 소리를 막 내뱉어요.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계엄을 선포한 게 탄핵의 이유입니다. 계엄을 선포한 게 탄핵의 이유란 말이에요. 계엄 선포 자체가 잘못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인정을 합니까 지금? 왜 탄핵시켰냐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때 당시 계엄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선을 안 그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대선 어떻게 치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재명이 나와가지고 그 질문밖에 안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 내란 옹호했잖아. 계엄 옹호했잖아. 이런 얘기만 하면은 이거 우리가 선거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정말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나 이재명 싫어 그리고 윤석열도 싫어 라고 얘기하는 40%, 우리가 충분히 표를 가져올 수 있는 그 40%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때 당시 계엄에 선을 안 그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엄에 선을 안 긋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 계엄에 찬성했잖아. 당신 윤석열 탄핵 반대했잖아.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건데요? 저는 지금도 계엄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엄은 타당했다라고 생각하고 계몽령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개미친 소리라고 있으면은 정말로 대선에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정말로? 누가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일까요? 말도 안 되는 망상적인 얘기, 윤백, 윤 어게인 막 이딴 소리나 지금 하고 하면서 슈퍼챗 막 땡기고 뭐 트럼프가 뭐 대한민국을 다 구원할 거다라는 개미친 소리 하면서 슈퍼챗이나 땡기는 그 인간들이랑 뭐가 됐든지 간에 무조건 우리가 선거에 이기는 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현실적인 얘기라는 저랑 누가 도대체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윤석열 대통령 끝입니다. 바로 구속되지 않겠습니까? 조정훈 이 인간은 진짜 제가 보고 있으면 역겨움을 느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인간이 사악하고 간사하고 기회주의자적일 수가 있는지. 총선 때 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얼마나 한동훈 대표가 자기 와가지고 유세해 준 거에 대해 가지고 저렇게 한박 웃음이 막 터지고 자랑스럽게 뭐라고 했습니까? 한동훈 선대 본부장님께서 오늘 출범식을 하고 첫날 마포로 왔습니다라고 얼마나 그때 무슨 한동훈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했냐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마포를 한 2번인가 갔죠,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지지할 때마다 무슨 난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조정훈이가 가지 말고 1분만 조금 더 해줘 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래가지고 조좀만, 조1분, 조두알 이런 지금 별명이 붙어 있는 게 조정훈이 아닙니까? 그렇게나 한동훈 대표의 덕을 봤던 양반이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의 취약의 한 수가 아니라 취약의 4수, 4번의 어떤 잘못된 숫자 이후에 그 선택 이후에 총선을 말아먹었더니만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기는커녕 무슨 총선 백선지 뭔지 이거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를 저격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인간이냐고요. 그때 멘트 한번 보십시오. 총선 백서 전대 직후에 발간할 것이다. 한동훈이 막으면 직 걸고 공개. 지가 뭔데 도대체. 도대체 조정훈이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얼마나 잘한다고. 딴 당에 있던 사람 아니, 민주당 쪽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민주당 쪽 계열에 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뭘 지가 도대체 안다고. 총선 백서를 가지고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한낱 진짜 한 풀도 안 되는 것이 바람 불면 그냥 사라질 법한 그런 식의 존재감밖에 없는 인간이 집회 찍어가 하나 지키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눈가기를 막는 것이고 친윤들의 무슨 꼬복 노릇이나 하고 있던 거 아닙니까? 당시 총선 백서에서 총선 패배 원인 분석한 거 보십시오. 불완전한 당정 관계, 미완성인 시스템 공천, 절차적 문제 이야기한 비례대표 공천, 승부수 전략 부재, 조직 구성 및 운영의 비효율성. 사실상 뭡니까? 한동훈 때문에 졌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제가 보여드릴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2월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2%였습니다. 그런데 3월만 하더라도 딱 한 달 앞둔 시점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이 31%였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한동훈 체제로 민주당을 이길 수가 있었던 상황이에요.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월 8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급락했죠. 무려 14%나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4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총선 백서에 그런 내용들을 지적합니까? 조정훈이가 그거에서 지적을 했습니까? 친윤 정치인들과 친윤 유튜버들이 그걸 지적합니까? 그렇게나 이번에 무슨 저기 탄핵을 앞두고서도 조기 대선은 없다. 윤석열 기각되어 돌아오면 달라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떠벌리고 다녔던 인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제가 한번 들어가서 찾아봤습니다.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한마디도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윤자도 꺼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친윤의 실체라고요, 여러분. 친윤 정치인들한테 윤석열이라고 하는 존재는 배지를 지키기 위한, 배지를 한번 더 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친윤 유튜버들한테 윤석열이라고 하는 존재는 슈퍼챗 땡기고 조회수 땡기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 현실을 좀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대선에서 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은 끝입니다. 끝장난다고요. 끝장. 대한민국도 끝장나고. 언제까지 도대체 우리가 이런 기회주의자들의 얘기에 보수 진영이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겠냐고요. 언제까지 도대체 저렇게 기회주의자적인 인간한테 우리가 표를 주고 저 인간한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고 슈퍼챗을 쏴야 되겠냐고요.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너무너무 답답하고 또 망하는 길로 이 친윤 쓰레기 유튜버들이 또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어가지고 참담하다라는 심정밖에 들지 않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